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코치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혹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 증상도 없는데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가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고혈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48세 회사원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김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속도 메스꺼워지고 왼쪽 손과 발에 힘이 빠지더니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이 급히 응급실로 모셨는데 거기서 측정한 혈압이 220에 138이었습니다. CT 촬영을 해보니 오른쪽 뇌에 큰 출혈이 발견되었어요. 사실 김 씨는 10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64에 100이라고 높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 운동도 하고 계셨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결국 뇌출혈로 왼쪽 마비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특히 김 씨 아버지도 42세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75세에 당뇨가 있으셨다고 해요. 가족력이 있으셨던 거죠. 이런 경우라면 더욱더 주의 깊게 관리했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고혈압을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를까요? 바로 김 씨 같은 경우 때문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머리가 아프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고 숨이 차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뭐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혈관 속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혈관 내 압력이 높으면 혈관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마치 물호스에 계속 높은 압력으로 물을 보내면 호스가 손상되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동맥경화가 시작됩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혈관이 아예 터져버릴 수도 있고요. 김 씨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뇌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온 거죠. 또는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서양보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고혈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상 혈압이 높을 때 뇌혈관 손상이 관상동맥 손상보다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혈압이 어느 정도여야 정상인지 알아볼까요? 혈압은 크게 3단계로 나눕니다. 정상혈압, 고혈압 전 단계, 그리고 고혈압이에요. 정상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 미만이고 확장기 혈압이 80 미만입니다. 여기서 수축기 혈압이라는 건 심장이 수축할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고, 확장기 혈압은 심장이 이완될 때의 압력이에요. 보통 혈압을 잴 때 120에 80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앞에 숫자가 수축기, 뒤에 숫자가 확장기 혈압입니다. 그리고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분류됩니다. 정상혈압과 고혈압 사이,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39 사이, 확장기 혈압이 80에서 89 사이를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해요. 이때부터 벌써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혈압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낮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상 범위 내에서 낮을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정상 혈압이던 사람이 갑자기 고혈압이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가족 중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보통 10년에 걸쳐서 혈압이 높았다가 정상이 되었다가 하는 기복이 심한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김 씨도 아마 10년 전에 높은 혈압이 나왔을 때가 바로 이런 전환기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전환기가 바로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생활 습관을 제대로 개선하면 약 절반 정도는 고혈압으로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할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주 또는 금주입니다. 술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있죠. 적당히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 적정량만 마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그 적정량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절주나 금주를 권하는 겁니다. 절주라는 건 한 번에 소주 2잔, 맥주 2병, 와인 2잔 정도의 양을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제한해서 마시는 거예요. 이 정도를 넘어서면 오히려 고혈압이나 뇌출혈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 포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해요. 두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고혈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혈압에 동반되는 동맥경화의 속도를 매우 빠르게 만듭니다. 마치 기름을 부은 불처럼 혈관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이미 혈관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까지 피우면 위험이 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만한 경우 정상 체중에 비해 고혈압 위험이 무려 10배나 높다고 해요. 체중이 늘어나면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고 그만큼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도 커지거든요. 또한 비만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이나 당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걷기, 등산, 조깅, 수영, 테니스, 골프, 자전거 타기, 댄스 등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약간 숨이 찬 정도예요. 너무 격렬하면 오히려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거든요.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김 씨도 매일 아침 운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운동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다른 생활 습관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야채가 풍부한 저염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는 국물 문화, 찌개 문화가 발달해 있잖아요. 김치, 젓갈, 장류도 많이 먹고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식사 중 소금 섭취를 줄이려면 국물이나 찌개를 가급적 피하고 짠 반찬들도 줄여야 해요. 대신 신선한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몇 끼마다 색깔이 다른 야채를 적어도 2가지 이상 많이 드시면 고혈압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야채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짠 음식을 먹더라도 야채를 함께 많이 드시면 어느 정도 상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애초에 짠 음식을 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말처럼 쉽지 않죠? 오랫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금연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짠 음식 줄이기, 그 다음 주에는 규칙적인 운동 시작하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너무 급하게 하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천천히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정기적인 측정이에요. 집에서도 혈압계를 하나 장만하셔서 규칙적으로 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에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혈압을 잴 때는 팔을 심장 높이에 맞추고 다리를 꼬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재야 합니다. 측정 전에는 커피나 담배, 운동은 피하시고요. 한번 재고 끝내지 마시고 3분 정도 간격을 두고 2-3번 재서 평균값을 구하시면 더 정확해요. 만약 집에서 잰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온다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아직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미루다가 김씨처럼 되시면 안 되거든요. 고혈압은 한번 생기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에요. 하지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질환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의사 선생님께서 약물 치료를 권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하면서 거부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약물 치료는 혈압을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생활 습관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장 효과적이에요. 잘 관리하시면 약의 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끊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김씨 이야기를 통해서 고혈압이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지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예방하고 관리하기 쉬운 질환인지도 아셨을 거예요.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이미 고혈압이 있더라도 잘 관리하면 합병증을 막을 수 있어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유전적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우리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그만큼 관리하기가 쉬워집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짠 음식 줄이기, 금연하기, 적당한 운동하기, 정기적으로 혈압 재기.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혈압으로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이코치였습니다.